챕터 3의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차례대로 프로세스의 뭐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커널 프로세스 관리,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그 계층 구조, 그 다음에 뭐 fork나 exit 이런 거, 이런 시스템 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프로세스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프로세스들 사이에 부모 자식 계층 구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child process가 있고, 그다음에 parent process가 있거든요. 그래서 child, 그다음에 parent process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fork system call, 그다음에 뭐 이런 시스템 콜들, wait system call, 그다음에 exit system call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세스가 제어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션 1의 프로세스 개요입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 언급을 하긴 했었죠. 근데 프로그램하고 프로세스는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또 그냥 프로세스 대신에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그 여러분들이 아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디스크나 이런데 이제 주로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고 어떤 실행 파일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소스 코드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그 저장된 그런 상태고, 프로세스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살아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제 메모리에 옮겨와서 실행 중인 그런 상태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러닝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이제 당연히 메모리를 차지하니까 자원 할당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자원이라는 거는 이제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할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뭐 데이터가 쌓여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그 스택,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 했을 때 힙을 할당을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그 메모리에서 스페이스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러닝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건 그냥 데피니션이죠. 그래서 운영 체제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메모리에다 갖다 놓고 그걸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부른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이제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차지한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 체제가 관리를 하고요. 그 메모리의 어떤 위치에다가, 그러니까 메모리가 굉장히 뭐 크니까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그 어떤 프로세스를 갖다 놓을 거냐 이런 것들은 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관리를 한다라는 내용이고,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고유한 어떤 프로세스 아이디를 또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이게 스테이트 트랜지션 머신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 스테이트 머신으로 동작을 해서, 그래서 러닝 스테이트에 있다가 그 다음에 레디 스테이트에 있다가, 그렇죠? 여기서 잠작이라는 거는 이제 요거는 블록드 얘기입니다. 블록드 스테이트에 있다가 다시 러닝 스테이트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뭐 종료를 한다거나 이러한 그 스테이트 머신으로 동작을 한다 하는 거고, 프로세스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그 러닝 스테이트로 갔다가 뭐 레디 스테이트로 갔다가, 그러니까 블록드 됐다가 다시 레디 된 다음에 런 하게 되는데, 그렇게 스테이트 그 트랜지션 하는 것은 모두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커널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들이 이제 상호 독립적인 메모리 스페이스에서 실행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뭐 지금 크롬하고 그 노트패드 프로그램하고 퍼티라는 그 터미널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터미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러닝을 할 때 지금 이 노트패드 프로그램이 지금 러닝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대기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레디 상태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커널에 의해서 이제 그 디스크에 있던 이 크롬 프로그램이
여기 메모리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야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거고, 하드디스크에 그대로 있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뭐예요? 예,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아직 메모리에 올라오지 않은 디스크에 저장만 된 것은 프로세스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종료될 때까지 그 관리는 전부 다 커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건데요. 뭐 커널이라는 말 대신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의해서 뭐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좋고요. 아니면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 커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은 이제 그 커널 스페이스에 프로세스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 프로세스들 목록을 관리를 합니다. 프로세스 테이블을 만든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커널이 뭘 관리를 하느냐, 프로세스의 뭐 생성부터 뭐 실행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 커널을 관리한다라는 거고요. 그 윈도우에서 그 작업 관리자를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그 프로세스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세부 정보 이런 거 누르면은 좀 더 자세하게 그런 속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러니까 프로세스 목록을 보기 위해서 그 윈도우에서는 작업 관리자 유틸리티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리눅스에서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ps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all은 뭐 이제 A 옵션을 줬으면은 이게 전체 다 보여달라는 뜻이고요. 예, 프로그램의 이제 multiple instance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multiple instance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얘가 나온 게, 그러니까 노트패드 프로그램을 이제 3개 실행을 시킨 거죠. 그래서 3개가 다 떠 있는데 2개는 그냥 대기 상태고 하나가 러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2가 러닝이 된 상태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멀티플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하나밖에 없지만 프로세스로는 이제 3개가 있는 거죠. 근데 독립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고요. 지금 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다음에 각 프로세스는 이제 별개의 프로세스로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아이디가 다 다르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 프로세스 지금 1, 2, 3는 전부 다 노트패드 프로그램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들은 그 코드는 똑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가 똑같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쉐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프로세스라는 게 이제 데이터 파트가 있는데 데이터 부분은 전부 다르니까, 그래서 다른 그 메모리 섹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프로세스가 차지하고 있는 그 메모리의 공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어쨌든 전체 그 메모리 스페이스는 우리가 그 CPU의 어드레스 스페이스겠죠. 그러니까 CPU가 그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전체 메모리 공간이 얼마냐. 그럼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을 우리가 프로세스가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간의 크기는 당연히 CPU의 그 주소선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32비트 CPU 같은 경우에는 2의 32승계의 그 바이트 단위로, 일단은 비트 단위는 당연히 아니고요. 바이트 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2의 32승계의 주소를 우리가 CPU에서 액세스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4GB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32비트 머신의 경우에는. 근데 뭐 지금은 다 64비트 머신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뭐 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더 사는 게 뭐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었냐면 32비트 CPU인 경우가 많았고, 그때는 이제 4GB 이상 메모리를 인스톨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CPU 주소 공간보다, 즉 어드레스 스페이스보다 더 큰 메모리가 있어도 주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액세스를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구성 보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메모리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코드 스페이스, 그다음에 데이터 스페이스, 힙 스페이스, 스택 스페이스 이렇게 네 가지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코드 스페이스는 그냥 코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코드 스페이스를 우리가 이제 텍스트 스페이스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이 코드라는 게 사용자가 작성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그 라이브러리 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같은 걸 그러니까 불렀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 라이브러리 함수들 코드도 이때 그 메모리에 다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만 올라가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콜했을 경우에 그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함수들도 같이 올라갑니다. 코드 영역에. 그다음에 데이터 영역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고정적으로 만든 그 변수 공간인데요. 그래서 글로벌 베리어블이나 뭐 스태틱 베리어블 이런 것들은 다 이 데이터 영역에 물론 그러니까 글로벌 베리어블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코드에서 글로벌 베리어블을 여러분들이 썼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라이브러리 콜을 했는데 거기에 뭐 스태틱 베리어블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 데이터 스페이스에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힙 영역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C 언어에서 그 에몰록 함수처럼 실행 도중에 할당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게 그 코드 스페이스나 데이터 스페이스는 실행 중에 그 스페이스 사이즈가 변하거나 그 스페이스가 변하거나 하지 않죠. 왜냐면 이건 고정된 거니까. 그런데 힙 영역 같은 경우는 실행 중에 이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실행 도중에 아예 할당을 하는 거니까. 스택 스페이스는 이제 그러니까 로컬 베리어블들, 지역 변수들, 그다음에 뭐 매개 변수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때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 함수가 이제 이 함수를 실행하고 리턴될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돌아갈 때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 돌아갈 주소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스택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리턴하면은 할당된 공간이 반환이 됩니다. 자, process address space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를 용어를 그러니까 잘못 파악을 하면은 이게 프로세스의 크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이라는 것은 프로세스가 실행 중에 접근할 수 있는 허용된 주소의 최대 범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전체 공간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를 다 액세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커널 부분은 우리가 시스템 콜에 의해서 결국은 또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공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그러니까 전체 공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근데 이제 그게 그 피지컬한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매핑 테이블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그 버추얼하게 그러니까 버추얼한 어드레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버추얼 어드레스를 통해서 액세스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0번지부터 시작을 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버추얼하게 할당이 됐기 때문에 버추얼에서는 항상 0번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메모리가 굉장히 클 때 그게 뭐 그러니까 피지컬하게는 0번지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버추얼하게는 항상 0번지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프로세스에 메모리가 할당이 됐을 때. 자, 그다음에 프로세스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크기를 보면은 CPU가 액세스할 수 있는 결국은 전체 크기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액세스를 할 수 있는 크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프로세스 주소 공간의 크기하고 프로세스의 현재 크기는 다르다라는 거죠. 프로세스의 현재 크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어때요? 이거는 뭐 힙이 할당될 수도 있고 그 에멀록 함수를 통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 힙이 할당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프로세스의 크기는 실행될 때 계속 변하죠. 그런데 이 프로세스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크기는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변하거나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액세스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프로세스가 그 코드랑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영역하고 그 다음에 힙 영역, 스택 영역 그렇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라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저 스페이스하고 커널 스페이스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주소 공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용자 유저 스페이스하고 이제 커널 스페이스 두 개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널 스페이스는 그 시스템 콜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커널 안에 있는 코드들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유저 스페이스는 이제 네 가지로 나눠져 있었죠. 그다음에 코드하고 데이터, 힙, 스택, 스페이스. 그래서 그러니까 스택 스페이스 해가지고 총 네 가지 영역으로 구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메모리 글을 그릴 때, 그러니까 가상으로, 그러니까 가상 주소 공간이죠. 그래서 가상 주소 공간인데 0번지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때 0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숫자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4GB를 사용을 한다면은 4GB 그 쪽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위에가 0이고 위에가 0이고 이제 아래가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학에서 그리는 것처럼 y축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 아래에서 위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아래로 자라나는 형식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스택은 여기 스택은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시작해서 이제 거꾸로 자란다. 그러니까 스택을 할당할 때는 그 아래에서부터 할당을 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택 탑이라고 하면은 스택 탑이 여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스택 공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은 스택 탑이 어디냐면 스택 탑이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힙을 얘기를 할 때는 힙은 이제 아래로 자라나게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뭐 힙을 사용을 한다면 힙은 이제 에몰록 함수를 여러분들이 콜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할당을 해서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힙 영역이고 여기가 힙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스택 영역은 여기 아래쪽 요거. 자, 그래서 뭐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코드 스페이스하고 데이터 스페이스는 실행 중에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고요. 여기서 데이터 영역은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이 들어간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여기 힙 스페이스하고 스택 스페이스는 동적인 할당, 그죠?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받기 때문에 실행이 될 때마다 이제 실행 도중에 그 스페이스의 크기가 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프로세스의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코드 스페이스가 있고 데이터 스페이스, 힙 스페이스, 그 다음에 스택 스페이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지금 커널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스페이스는 다 어디에 할당되는 거예요? 이 네 개의 스페이스는 유저 스페이스에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유저 스페이스에 할당이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힙은 이제 아래로 자라고 스택은 위로 자란다. 그래서 위로 자라니까 뭐 스택이 여기까지 이렇게 자랐으면은 스택 탑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스택 탑을 가르치고 있는 게 어떤 레지스터냐면 스택 포인터가 이제 스택 탑을 가르치고 있고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PC라는 건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우리가 다음에 실행할 그 코드 라인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드 라인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널 스페이스의 의미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세스는 이제 독립된 유저 스페이스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커널 스페이스는 이제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널 스페이스는 그러니까 프로세스에서 시스템 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커널 코드를 실행할 때 실행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커널 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널 프로세스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항상 어떤 유저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이제 러닝하는 게 프로세스인데, 그 프로세스가 시스템 콜을 이용을 해서 이제 커널 코드를 실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커널 코드가 이제 있는 그 물리 메모리, 피지컬 메모리의 위치 역시도 그 프로세스가 이제 그 매핑 테이블을 이용을 해가지고 액세스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저 스페이스든 커널 스페이스든 결국은 하나의 어떤 버추얼 어드레스 영역으로 다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프로세스마다 유저 스페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커널 스페이스는 있는데 이것은 커널 스페이스는 결국은 공유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세스에서의 그 주소 공간이 이제 가상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물리적인 그 메모리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이제 가상 주소를 사용을 해서 0번지부터 그러니까 시작을 해서 쭉 그것이 마치, 그러니까 버추얼하게는 당연히 이어져 있겠죠. 0번지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어드레스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피지컬하게는 보면 피지컬 메모리에서는 이제 흩어져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각 프로세스마다 이러한 매핑 테이블이 있는 거죠. 있어서 우리가 가상 주소 공간에서는 이렇게 마치 모든 메모리 스페이스가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그 물리적인 피지컬 메모리 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막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저 스페이스가 있고 여기 커널 스페이스가 있고, 지금 리눅스 상황이죠. 그래서 리눅스고 이제 32비트로 동작을 할 때, 물론 뭐 지금은 다 64비트로 동작을 합니다만, 그때는 이제 3기가를 유저 스페이스로 사용을 했고 1기가를 이제 커널 스페이스로 사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힙 스페이스는 이렇게 이쪽으로 자라고, 스택 스페이스는 이렇게 자란다. 그래서 위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스택 포인터다, 이런 얘기까지는 했었죠. 자, 그래서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은 가상 공간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마다 다 이제 0번지부터 시작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겹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물리 메모리에 그게 흩어져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프로세스마다 그러니까 할당된 그 메모리의 스페이스가 다 피지컬 메모리 스페이스는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충돌이 일어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주소로 보면은 전부 그 주소가 0부터 시작이 되니까 마치 충돌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할당된 피지컬 메모리 스페이스는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마다 주소 공간이 다 별개인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유저 스페이스는 다 별개겠지만 커널 스페이스는 이제 공유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매핑 테이블이 이제 그러니까 커널 스페이스에 각 프로세스마다 매핑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유저 스페이스는 전혀 피지컬 메모리에 매핑될 때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메모리 상에서는 충돌하지 않는다. 그래서 example 보면은 여기 이제 프로세스 A가 있고 프로세스 B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프로세스 A의 경우에는 프로세스 A에 이제 매핑 테이블이 있어서 이것들이 프로세스 A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어디를 차지하고 있냐면 요 회색 스페이스를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뭐 그린 컬러로 그냥 칠할까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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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커널 스페이스까지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 A가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프로세스 B의 경우는 이제 매핑 테이블에 의하면 피지컬 메모리 이쪽 파트랑 파란색 파트, 요 파트, 여기랑 대신에 이제
커널 스페이스는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A의 매핑 테이블하고 프로세스 B의 매핑 테이블이 커널 스페이스에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실제로 그 메모리 스페이스는 이렇게 서로 충돌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메모리 스페이스 그러니까 피지컬 메모리를 서로 나눠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이게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될 때 그 가상 주소 영역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메모리가 사용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printf 함수가 여기 중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지금 어디서 실행되냐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printf가 이 함수가 실행이 될 때 그러니까 그때 printf 함수가 호출하기 직전 그리고 라인 12니까 이게 지금 어디냐면 요겁니다. 요게 라인 12죠.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메인이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코드 스페이스에 이렇게 뭐 메인 함수, f 함수, 그다음에 printf 함수, 그 에몰록 함수 코드가 이런 코드가 이제 코드 영역에 있을 거고, 데이터 영역에는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a라는 게 이게 지금 글로벌 베리어블이니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몰록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100바이트가 여기 힙 영역에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리턴 어드레스가 지금 P는 인테저 포인터잖아요. P가 인테저 포인터니까 P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를 콜 해가지고 지금 F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이 C라는 그 로컬 베리어블이 생겨나죠. 그래서 여기 B하고 P는 지금 메인 함수에 의해서 생긴 그 로컬 베리어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이 F라는 함수를 콜하면은 여기에 이제 스택 영역에 로컬 베리어블이니까 그렇게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12가 끝나면은 여기가 라인 12니까 12가 F 펑션이죠. 그래서 F 펑션이 끝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F 펑션이 끝나면은 이 C라는 로컬 베리어블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보면 C라는 로컬 베리어블이 차지하고 있던 스페이스가 사라졌죠. 그리고 나머지 그 스페이스들은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고, C가 차지하던 영역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택 포인터가 좀 더 아랫부분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섹션 2의 커널의 프로세스 관리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운영 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전부 다 어때요? 다중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그런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동시에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게 뭐 블록드 돼 있던 뭐 이걸 떠나서 어쨌든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이제 그 러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전체에서 우리가 프로세스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서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 테이블은 시스템에 한 개만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각각의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뭐가 할당이 되냐면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라는 게 PCB라는 게 이제 할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당 하나씩 존재를 하는 것이 PCB다.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라는 게 있어서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세스에 관한 어떤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는 어떤 구조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프로세스가 생성이 될 때 만들어지고 이제 종료가 되면 당연히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 테이블하고, 그러니까 프로세스 테이블이 가리키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포인팅하고 있는 프로세스 제어 블럭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러닝하는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을 테니까. 그 제어 블럭들이 어디 있냐면은 커널 스페이스 안에 있다. 그래서 커널 코드만이 이제 액세스가 가능하다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 테이블 보면요. 프로세스 테이블은 이제 각각의 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다 그러니까 포인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세스 테이블에 이제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PCB, 즉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는 게 할당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 갖고 있는 정보를 보면은 여기 보면 뭐 프로세스 아이디가 있고요. 그다음에 parent 프로세스의 번호, 그것의 아이디죠. 그다음에 프로세스 스테이트, 그래서 뭐 프로세스가 지금 러닝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레디 상태냐, 아니면 블록드 상태냐. 그래서 블록드라는 건 이제 뭐 그 IO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IO가 그 완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상태.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이제 PCB에 다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프로세스 컨텍스트나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세스마다 생성이 되는 프로세스 블록, 그러니까 프로세스 제어 블록이 있죠. 그래서 PCB가 있는데 그때 여기에 저장이 되는 정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아이디가 저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아이디는 반드시 양의 정수 또는 0의 값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음수나 뭐 당연히 실수 값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parent process ID, 그래서 이것도 PCB에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세스가 지금 뭐 실행 중이냐 아니면 블록된 상태라서 입출력이 그러니까 완료되는 거를 대기하고 있는 거냐,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ready 상태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blocked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CPU 컨텍스트 정보,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하다가 이제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레지스터들의 값들,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는 프로그램 카운터, 그런 레지스터가 있죠. 그래서 다음 코드를 가리키고 있는 그 주소를 이제 갖고 있는 게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해서 PC라고 쓰죠. 그다음에 이제 스택 포인터가 있겠고요. 스택 포인터는 이제 스택 탑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스케줄링 정보, 그래서 우선순위. 그래서 뭐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아무래도 빨리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 우선순위라는 것도 원래 그 프로세스가 생성이 될 때,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 우선순위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프로세스 종료 코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메인 함수의 어떤 리턴 밸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종료가 될 때 parent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세스에 parent 프로세스에 이 종료 코드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parent 프로세스의 종료 코드가 exit 코드가 전송이 아직 안 된 상태를 좀비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가 좀비 상태에 있다, 좀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프로세스가 종료된 거는 똑같은데 완벽하게 종료되지 않고 뭔가 남아 있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부모 프로세스한테 이 그 엑시 코드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좀비 스테이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프로세스의 오픈 파일 테이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개의 이제 파일들을 오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오픈 파일 테이블을,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지금 여러 개의 뭐 파일을 오픈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테이블로 저장을 다 해놓는 거죠. 어떤 파일들이 열려 있는지.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그 파일을 열었으면 닫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클로즈를 하고 종료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종료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프로세스의 오픈 파일 테이블에서 이미 열어놓은 파일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그 파일까지 알아서 닫아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세스가 이미 종료됐는데 그 프로세스가 열었던 파일들이 다 열려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이 오픈 파일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닫아주게 됩니다. 뭐 그밖에 또 PCB에 저장이 되는 것이 메모리 관리 정보 해서 그 페이지 테이블에
그 피지컬 메모리 주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상 메모리를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버추얼 메모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군요. 이제 버추얼 메모리는 사실은 그 메모리가 모자라서 우리가 디스크 스페이스를 사용을 할 때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버추얼 어드레스를 사용한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피지컬한 메모리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 그 주소 자체가 버추얼 어드레스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그 피지컬 메모리 매핑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보까지도, 그러니까 그 정보가 있는 테이블을 포인팅 해줘야 되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테이블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PCB는 그러니까 메모리 관리를 하는 그 페이지 테이블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프로세스 사이들의 뭐 프로세스 두 개 사이에 그 IPC라고 하는 거죠. 예, IPC. 그래서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것에 관한 정보들, 뭐 그 밖에 뭐 CPU 지금 사용 시간이라든가 뭐 제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 프로세스의 총 경과 시간, 이런 정보들도 이제 PCB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가 누구에 의해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사용자 로긴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저장되는 그 뭐 요소들이 다 OS마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운영 체제마다 이 PCB에 저장되는 뭐 그러니까 정보들이나 그것의 포맷 등은 이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의 state change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곧바로 ready state로 바뀝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이제 ready state에 들어오면 그것들은 이제 스케줄링에 따라서 어떤 priority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running state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러닝이 되는 것이고, 러닝이 되다가 그러니까 두 개로 나뉘죠. 그러니까 블럭드로 갈 수도 있고 좀비 스테이트로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가 종료된 거죠. 예.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 바뀌는 거는 러닝 스테이트에서는 둘 중에 하나로 바뀌는 거죠. 다시 레디 스테이트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블럭드 스테이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패스가 이게 러닝 스테이트에서는 무려 이제 3개나 갈 수 있는 데가 있죠. 그래서 레디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입출력을 실행하기 위해서 블럭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이 완료가 되면 이제 레디 스테이트로 가서 다시 또 그 스케줄러의 결정에 따라서 러닝 스테이트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비 스테이트로 가고, 여기가 그 프로세스가 종료됐을 경우에 좀비 스테이트로 가고,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에 그 parent 프로세스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parent 프로세스가 그 종료 코드를 읽으면 이제 완벽하게 끝난 거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좀비 스테이트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세스의 스테이트 지금 5, 6개 배웠죠. 그래서 new, ready, 그다음에 running, blocked, 그다음에 zombie, 그다음에 완전히 이제 terminate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 상태는 이제 처음에 그 fork라는 시스템 콜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코드하고 데이터를, 그 응용 프로그램의 코드하고 데이터를 이제 메모리에다 갖다 놓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PCB, 그러니까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에 거기에 이제 그 프로세스의 상태를 new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프로세스가 생성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요. new라는 것은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ready state라는 거는 그 queue에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러가 이거를 run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ready state가 된 다음에 running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줄러에 의해서 ready queue에 있는, 그러니까 그 ready queue에 있는, 그래서 ready queue에 반드시 여기 준비 queue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이제 다음에 그 running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러닝 상태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블럭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레디 스테이트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비 상태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CPU의 어떤 시간 할당량을 지나면 그때는 레디 스테이트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요거를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가 입출력을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블럭드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레디 큐가 아니고 대기하는 그러니까 웨이팅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입출력이 그러니까 완료가 되면 그렇죠? 입출력 프로세스가 입출력이 완료가 되면 이제 레디 스테이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블럭드 상태였다가 바로 러닝 스테이트로 가는 게 아니고 블럭드 된 상태였다가 다시 러닝 스테이트로 가려면은 레디 스테이트를 반드시 거쳐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좀비 상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끝난 상태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프로세스가 차지하고 있던 메모리나 할당받았던 자원들이 전부 커널에 반환이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그 패런트 프로세스가 아직 그 엑싯 코드를 읽지 않은 거죠. 종료되는 코드를 읽지 않은 그런 상태. 그것을 우리가 좀비 상태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 좀비 스테이트에 있을 때는 여전히 프로세스 테이블에 항목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테이블에 항목이 남아 있다라는 면에서 이 아웃 상태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세스 테이블은 지금 뭐 레디에 있거나 뭐 아니면 블럭드에 있거나 그런 그 모든 프로세스를 다 보여주게 되는데 이 좀비 상태에 있는 것들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웃되면 완전히 이건 끝난 거니까 프로세스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 스케줄링 섹션인데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현재로는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제 오늘날에는 이 프로세스 스케줄링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다 그 멀티 스레딩 기법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의 운영 체제에서는 이제 스레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레드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는 이제 그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스레드를 스케줄링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운영 체제에서는 이제 실행 단위가 프로세스였는데 지금은 스레드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레디 상태의 프로세스 중에 이제 그 실행시킬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걸 우리가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 현재 운영 체제는 대부분의 운영 체제들은 다 그 멀티 스레디드 컴퓨터죠. 그러니까 멀티 스레디드 OS이기 때문에 실행 단위 자체가 스레드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디 상태의 스레드 중에서 어떤 스레드를 실행을 시킬 것인가 이것이 바로 스케줄링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프로세스는 현재는 뭐냐면은 그냥 스레드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컨테이너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리눅스에서 그러니까 PS 명령어, 프로세스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지금 출력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맨 왼쪽에 나온 그 UID라는 것이 이제 유저 아이디의 약자죠. 그렇죠? 여기 유저 아이디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parent process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그 parent process가 뭐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건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고, 이 PRI, 즉 이 PRI를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줄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RI 값이 크면은 오히려 그 우선순위가 낮은 겁니다. 이 NI라는 건 또 그 PRI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NI 값인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ni 값도 이 nice 값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프로세스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스케줄링은 이제 pri 값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프로세스 ID 하고요. 여기 프로세스 ID 하고 그다음에 parent process ID를 알아내는 C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get PID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프로세스 ID를 알아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get PPID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parent process의 ID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지금 뭐 process ID하고 그다음에 parent process ID를 이렇게 알아내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PID라는 타입이 PID-T라는 타입을 썼는데 이거는 그냥 인테저로 선언을 해도 도는데 이 type.h 그 헤더 파일에다가 이 PID-T가 지금 뭐 type define 해가지고 인테저나 뭐 이런 걸로 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S마다 이 그러니까 프로세스 아이디의 타입이 short일 수도 있고 뭐 long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포터빌리티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돌게 하게 만들려고 할 때는 요 PID-T라는 그러니까 요 헤더 파일 요거를 집어넣어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섹션 3의 프로세스 계층 구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는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arent child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parent child. 그래서 다만 이제 윈도우에서는 모든 그 프로세스가 동등한데 리눅스나 그러니까 예전 그 유닉스 시스템을 보면은 다 이제 계층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는 이제 맨 위에 있는 그 넘버 제로 그거 프로세스는 이제 그 부팅 시에 생성되는 맨 위에 있는 트리 구조로 하면은 맨 위에 있는 프로세스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parent 프로세스가 없겠죠.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모든 프로세스는 이제 parent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는 parent 프로세스를 갖는다. 그래서 윈도우의 경우에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parent child 프로세스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커다란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 child 프로세스의 핸들을 다른 프로세스에 이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층 구조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프로세스들 사이에 이제 계층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윈도우에서는요. 근데 윈도우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parent child 프로세스는 있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parent 프로세스에서 child 프로세스를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살펴보면은 fork라는 또는 뭐 clone이라는 그 커널 코드가 이 child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시스템 콜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프로세스 아이디가 뭐 0이나 1이나 2 같은 몇몇 어떤 그 맨 위에 있는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그런 프로세스는 그냥 부팅 될 때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콜을 의해서 모든 프로세스가 생겨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리눅스의 경우 살펴보면은 0번, 1번, 2번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부팅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프로세스의 예인데요. 보면은 여기 쉘 프로세스에서 이제 vi 에디터 돌렸을 때 그때의 이제 뭐 예를 한번 들어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쉘에서 우리가 ps 명령어를 때려가지고 이제 프로세스 뭐 있는지 이렇게 볼 때 그때의 어떤 그 트리 구조, 프로세스의 그 트리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부팅 시에 그냥 자동적으로 생성이 된 거지. 이게 무슨 우리가 뭐 fork라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 콜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프로세서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가 아닌 거죠. 제가 발음이 좀 정확했어야 되는데 그 프로세스죠. 프로세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프로세서라고 하면은 이거는 안 되겠죠. 이건 마이크로 프로세서니까 이건 하드웨어예요. 예, 그래서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가끔 뭐 저도 발음이 부정확하게 나옵니다만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그러면 근데 절대로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리눅스의 이렇게 프로세스들의 그 하이어라키컬한 구조를 한번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ps라는 명령어를 때려봤는데 그때 지금 프로세스 아이디가 있고 요거는 parent 프로세스 아이디죠. 예, 그래서 보면은 23623이라는 그러니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요게 지금 요게 뭐였어요? 요게 PS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PS 명령어를 수행을 했으니까요. 예, 프로세스 명령어 수행을 했을 때 보면 얘의 그 23623이라는 그 프로세스 아이디를 갖고 있는 이 PS라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는데 그곳에 그 parent 프로세스는 23604고 23604를 찾아가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가 보면 자, 이런 프로세스가 있고 요건 뭐예요? 쉘 프로세스죠. 그래서 다시 또 얘를 이렇게 찾아가 보고 이걸 또 계속 이렇게 찾아가 보다 보면 어디로 가요? 쭉 이렇게 찾아가 봐서 여기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0번이 최종적인 어떤 parent process ID가 되겠죠. 요거는 그 이전 슬라이드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이 ps3 명령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이제 트리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0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이제 전부 다 그걸 왜냐하면 그걸 어떤 루트 노드로 보란 얘기니까요. 0을 루트 노드로 보게 되면은 트리 상태에서 이 맨 위에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는데 여기가 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PS3 0번으로 시작하면은 모든 프로세스를 전부 다 보여주겠죠. 근데 트리가 지금 약간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뭐 제가 그린 그림에서는 약간 이렇게 90도 회전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윈도우에서 그 parent process랑 child process를 보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요.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요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바탕 화면에 있는 그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을 때 그러면 얘가 이제 보이죠. 여기 HWP가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세스 아이디가 이제 9604로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 9604라는 지금 그 프로세스의 프로퍼티가 뜨는데 보면은 여기 페런트가 익스플로러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익스플로러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윈도우 탐색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디스크립션 보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윈도우에서도 이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키면 어떠한 프로세스의 그러니까 페런트 프로세스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그 내용이죠. 그래서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프로세스 아이디가 현재 9064였었죠. 예, 근데 그것의 parent process가 지금 explore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arent process의 아이디가 9232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0번 프로세스하고 뭐 1번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리눅스의 그 옛날 버전이 유닉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0번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parent 프로세스가 없는 유일한 프로세스죠. 그래서 최고의 어른이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유닉스에서는 이제 넘버 그 0 프로세스가 스와퍼라고도 불렸고 이제 부팅을 담당을 했고 그다음에 넘버 1 프로세스를 생성을 했고 그런데 지금 뭐 요즘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리눅스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눅스에서는 idle process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면은 유닉스에서는 넘버 지로 프로세스가 뭔가 일을 했죠, 그렇죠? 예, 부팅도 담당하고 뭐 넘버 프로세스 생성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이름만 스와퍼라고 이름 부르는 것만 이제 똑같이 이름을 부르고 부팅에 관여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윈도우에서 어떤 아이들 프로세스랑 똑같이 그러니까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CPU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무 프로세스도 돌지 않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가 돌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의 프로세스가 바로 이 0번 프로세스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될 게 있으면은 아이들 프로세스를 실행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고요. 윈도우에서의 0번 프로세스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아이들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징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윈도우에서의 아이들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다 이 커널 스페이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도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CPU가 어떤 프로세스든 적어도 하나는 돌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돌리는 게 아이들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 관리자에서 봤을 때 작업 관리자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켰는데 이 시스템 유효 시간 프로세스가 뭐 CPU의 89%를 차지한다. 결국은 89%인 시간 동안 지금 시스템 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럴 때는 보통 이제 그 전력을 세이브하기 때문에 뭐 전력 소모만 계속 뭐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태를 보면은 이제 프로세서가 그 여러분들의 그 CPU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 아이들 프로세스가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그림에서는요. 자, 그래서 물론 뭐 0번 프로세스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프로세스는 어때요? 그러니까 parent 프로세스로부터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리눅스 시스템에서 어떻게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종료가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이제 사용하는 시스템 콜입니다. 그래서 fork라는 함수가 있고 exit, wait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fork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child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exit이라는 것이 바로 현재 프로세스의 종료를 이제 커널에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현재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어떤 커널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wait라는 그 시스템 콜이 있는데 이거는 parent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child 프로세스의 종료를 기다리고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 콜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wait라는 얘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은 그 child 프로세스의 exit 코드 있죠. 종료 코드. 그거를 읽고 그 다음에 child 프로세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좀 더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예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child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미리 종료한 경우가 이제 B의 경우고요. 그러니까 wait 시스템 콜을 하기 전에 종료된 경우가 B고, 하나는 wait라는 시스템 콜을 한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child 프로세스가 종료된 경우입니다. 어쨌든 A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arent 프로세스가 child 프로세스를 생성한 다음에 이제 wait라는 시스템 콜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child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 중인 거죠. 그리고 여기 wait라는 콜을 하고 그러니까 fork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먼저 처음부터 얘기를 하죠. 처음부터. 그래서 parent 프로세스가 fork라는 걸 이용을 해서 child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child process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arent process는 뭐 어느 정도 작업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를 호출을 해서 그러니까 이 child process가 종료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예.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이 child process가 exit을 호출을 하면서 이제 종료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wait라는 그 시스템 콜은 이 child process의 그러니까 PCB에 남겨진 그 exit 코드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종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비로 남겨두지 않고 종료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B의 경우는 그러니까 parent process가 이 wait를 콜하기 전에 wait를 호출하기 전에 이미 이 fork라는 그 시스템 콜로 만들어진 child process가 종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exit으로 이미 exit을 호출해 가지고 이미 종료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이 child process의 상태는 좀비 상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 프로세스는 사실상 종료된 것과 다름이 없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종료 코드를 그러니까 exit 코드를 읽어주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child process의 어떤 뭐 모든 자원은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만 이 프로세스 테이블 거기에서는 아직 이 child process가 이 좀비 상태일 때도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PCB도 그대로 남아 있는 그 컨트롤 블럭도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는 얘가 좀비 상태로 돼 있을 때 이 부모 그 parent process가 웨이트를 이제 호출을 하면은 웨이트 시스템 콜을 호출을 하면 이제 이 웨이트가 그러니까 좀비가 된 그 프로세스의 엑싯 코드를 종료 코드를 읽습니다. 읽은 다음에 이제 완전 종료 상태로 바꾸는 거죠. 이 완전 종료 상태라는 건 뭐냐면 이 child process의 child process를 완전히 그 프로세스 테이블에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PCB 즉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도 삭제를 해서 완벽하게 종료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웨이트를 먼저 부른 거고 하나는 웨이트를 나중에 불러서 이미 웨이트를 부르기 전에 이미 그 child process가 좀비 상태로 바뀐 그런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좀비 프로세스에 대한 건데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그러니까 좀비인 경우에는 일단 모든 메모리는 반환이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에 할당된 그 메모리는 반환이 됐지만 그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하고 프로세스 테이블의 항목은 이제 제거되지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좀비 프로세스가 있을 때 그 프로세스의 parent 프로세스는 그 wait라는 시스템 콜을 이용을 해서 이 지금 좀비 프로세스가 된 그 child 프로세스의 그 exit 코드를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exit 여기 status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코드를 읽어줘야 됩니다. 종료 코드를 읽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 child 프로세스가 종료되면은 그 parent 프로세스한테 sig child 신호가 전송이 되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이 child 프로세스는 계속 이제 좀비 상태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wait 시스템 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 종료 코드를 읽지를 못하니까 계속 좀비 프로세스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비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PCB랑 프로세스 테이블 항목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목록을 출력하거나 PS 명령으로 할 때는 나타납니다. 좀비는 아직 그러니까 완벽하게 종료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소스를 리턴한다는 면에서는 종료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그
parent process가 종료 코드를 읽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좀비 프로세스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런 명령어,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이런 명령어를 써서 kill하고 seekchild라는 하고 그다음에 부모 parent process에 id를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parent process한테 이 seekchild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parent process는 이제 wait 시스템 콜을 해서 자식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예 그러니까 parent process를 강제 종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좀비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는 건데 부모가 먼저 죽어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 고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orphan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orphan 프로세스가 돼가지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모가 바뀌어요. 부모가 init 프로세스로 바뀌어요. 1번 그 init 프로세스로 바뀌고 거기서 init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wait 시스템 그 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한번 바뀐 다음에 init 프로세스로 즉 parent 프로세스가 바뀐 다음에 이제 그 init 프로세스에서 wait 시스템 콜을 호출해 가지고 좀비 프로세스가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orphan 프로세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가 됐다. 그러니까 자식은 계속 살아 있는데 좀비로, 그러니까 좀비 프로세스로 자식은 살아 있는데 이제 부모는 죽어버리는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parent가 먼저 죽은 거죠. 자, 이 경우는 그러니까 parent 프로세스가 wait 그 시스템 콜을 하기 전에 이제 child 프로세스가 먼저 종료가 된 상태죠. 그래서 exit을 통해서 이제 지금 종료가 먼저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비 스테이트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child 프로세스는 ready였다가 러닝을 하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좀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아직 그러니까 종료 코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읽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parent process에서 읽어야 되는데 아직 읽지 못했고 그것을 읽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wait라는 그 시스템 콜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읽고 나면은 완벽하게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PCB에서도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세스 테이블에서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게 그 우분투 리눅스에서 10개의 좀비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시스템 모니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관찰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스테이터스가 지금 다 좀비잖아요. 좀비일 때 지금 메모리를 차지하는지 보면은 NA라고 해서 not available 이라는 사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available 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좀비 프로세스는 어때요? 그 리소스는 다 리턴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테이블에는 있지만 그 프로세스가 필요한 그 메모리 같은 거는 전부 다 리턴을 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 양이라는 게 당연히 없는 거죠.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라는 뜻에서 not available 이라는 그 여기 메모리 쪽에서 읽어보면 이게 NA가 다 나온다라는 거죠. 좀비 프로세스든지 전부 다 NA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orphan process라고 부르는 경우는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child process죠. child process인데 이제 부모가 먼저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부모가 되는 parent process가 먼저 종료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orphan proc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운영 체제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exit 그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지금 종료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게 이제 parent 프로세스였다. 그리고 child 프로세스가 있는 상황이에요. child 프로세스가 있는데 지금 parent 프로세스가 exit 시스템 콜을 하는 상황이야. 그거는 이제 parent 프로세스가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child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exit 그 시스템 콜 그 코드, 그러니까 커널 코드에서 이 그러니까 고화가 되는 이거를 이제 방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바꿔요. 그래서 parent를 뭘로 바꾸냐면 init process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입양을 시킨다라는 거고요. 또 근데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init process의 어떤 새로운 자녀로 입양을 시키는 것보다 그냥 그 모든 child process를 강제 종료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따라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설명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parent process가 있는데 이게 이제 fork를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child process를 생성을 해놨고, 그런데 이 child process보다 먼저 이 parent process가 exit 시스템 콜을 통해서 지금 종료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종료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부모가 먼저 죽어버리니까 이 child process는 이제 orphan process가 된다. 그러면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부모가 누가 되는 거냐면 이 init process가 이제 새로운 여기 뭐 양부모가 된다고 써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parent process가 된 거죠. 뭐 여러 종류의 프로세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보다는 이제 그 프로세스를 구별하는 그 구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background process라는 게 있고 foreground process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background process가 그럼 나머지는 이제 foreground process가 되겠죠. 그래서 background process는 뭐냐면 터미널에서 이제 실행이 됐지만 터미널 사용자와의 어떤 인터랙션이 전혀 없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사용자하고의 어떤 인터랙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뭐 중간에 입력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어쩔 때 사용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어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이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뭐 한 이틀 정도 돌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커맨드 윈도우 상에서 이제 다른 거를 계속 작업을 하면서 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foreground 프로세스는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계속 뭐 뭘 입력한다거나 이런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 입력을 중간에 받거나 뭐 그런 프로세스, 그러니까 마우스 클릭을 중간에 해줘야 된다거나 이제 그런 프로세스는 다 이제 foreground 프로세스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아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그냥 엔터키 치고 돌리고 뭐 하루 있다가 아니면 뭐 일주일 있다가 결과를 봐야 된다. 뭐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겠죠.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이 뭐 키보드 입력이나 마우스 입력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시키죠.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프로세스 가운데 이제 CPU 인텐시브한 프로세스냐 아니면은 여기 오타죠. 그래서 CPU가 아니고 IO입니다. 그러니까 IO. 여기 IO라고 써야죠. 그래서 그 IO 인텐시브 프로세스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 인텐시브 프로세스는 뭐냐면 CPU를 인텐시브하게 사용하는 프로세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CPU 작업을 많이 하는 그런 프로세스고 뭐 대표적으로는 뭐 그 매트릭스 곱하기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에서 쓰이는 뭐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 그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싱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CPU에서 이제 계산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CPU가 좋냐 나쁘냐, CPU 속도가 결국은 이 프로세스가 빨리 끝나느냐 뭐 오래 걸리느냐를 좌우하게 되겠죠. 그래서 CPU bound process라는 말도 쓰는데 그냥 CPU intensive process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I/O 작업이 많은 그런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따라서. 그래서 뭐 파일 서버나 뭐 웹 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입출력 작업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뭐 계산을 하고 더하기 빼기 뭐 사치 견산이라든가 이런 거 다 그런 거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전송이라든가 파일 입출력에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CPU intensive process가 아니라 IO intensive process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스케줄링을 할 때 우선순위는 그 IO intensive process를 높게 가져갑니다. 그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IO 작업에 그 다음에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동안에 이제 다른 프로세스를 CPU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선순위는 이제 IO intensive process에 좀 더 높게 줍니다. 자, 섹션 4에서는 프로세스 제어라고 해서 우리가 그 fork나 뭐 wait나 exit 뭐 이런 그 시스템 콜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질 않았죠.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그 시스템 콜들을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에서 우리가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5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팅 과정에서 어떤 시스템 콜에 의한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부팅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그냥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시스템 콜을 해가지고 그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중에 중요한 걸 보면은 뭐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도록 이렇게 그 사용자 명령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이건 그 VI라는 거는 이제 유닉스에서 맨날 쓰는 그 에디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를 생성한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부팅할 때부터 그냥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가 있긴 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널 코드가 뭐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 커널 코드 중에 이제 어떤 시스템 콜이 있는 거냐면은 리눅스 같은 경우 이제 fork라는 시스템 콜이 있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reate process라는 그런 시스템 콜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번 강조를 한 프로세스의 그 생성 과정인데요.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때 이제 그러니까 프로세스 ID가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라는 PCB 구조체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죠. 그래서 메모리 공간은 뭐 코드 섹션이 있고 뭐 데이터 섹션이 있고 스택하고 힙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그 유저 스페이스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프로세스 테이블에 이제 새 항목이 할당이 되죠. 그래서 프로세스 가운데 이제 그 테이블에 하나의 항목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 테이블에서 이제 그 PCB를 포인터를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의 주소 PCB 그 정보가 있는 것에 이제 그 주소를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PCB에 이제 당연히 그 프로세스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은 그 프로세스 상태를 ready로 이제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new에서 ready로 바로 만들어줘서 이걸 ready queue에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케줄러에 의해서 이게 running state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프로세스의 state가. 그래서 fork라는 시스템 콜에 의해서 child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ork라는 시스템 콜이 있고요. 얘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프로세스를 복사해서 child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프로세스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 parent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사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이 child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parent 프로세스의 모든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 그 생긴 것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갖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동일한 모양이지만 그 독립된 주소 공간을 소유한다. 이 얘기 뭐냐면 메모리에서, 그렇죠? 우리가 차지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뭐 코드나 데이터나 뭐 스택이나 힙이나 이런 공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따로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똑같이 따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이 fork라는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은 return value가 그러니까 리턴 밸류가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fork라는 시스템 콜을 하면은 지금 프로세스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닝 프로그램 자체가 두 개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PID 변수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PID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새로 생긴 이 child 프로세스에서도 여기 child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 지금 parent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코드를 보면은 이 PID라는 그 베리어블이 있죠. 근데 PID라는 베리어블이 parent 프로세스에도 있지만 이 fork라는 지금 시스템 콜을 우리가 콜하는 순간 이 child 프로세스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child 프로세스에도 PID라는 변수가 있고 parent 프로세스에도 PID라는 변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은 여러분들이 if 지금 else if 구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if, else, if, else 구문이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실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예 프로세스가 지금 이 프로그램이 도는 게 두 군데서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parent 프로세스에서 돌고 하나는 child 프로세스에서 도는 거죠.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fork의 return value가 parent 프로세스에는 그러니까 child 프로세스에 그 id가 return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child 프로세스에서는 0이 return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if문 안에 있는 여기 PID가 0보다 클 때라는 거는 왜냐하면 지금 그 프로세스 아이디는 모두 양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는 parent 프로세스는 여기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하겠죠. 여기 코멘트에 있는. 그 다음에 만약 그 child 프로세스는 뭘 실행을 하게 돼요? 여기 else if 밑에 있는. 왜냐하면 0을 리턴 받았으니까 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막 해놓으면 그거는 여기서 실행이 되는 거고 이 여기 여러분들이 막 코딩을 해놓으면은 이 파란색 부분은 요 parent 프로세스에 의해서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fork라는 이 시스템 콜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하나였는데 두 개가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는 parent 프로세스고 또 하나는 이제 child 프로세스가 생긴다. 그런데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도 그 로컬 베리어블이 지금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PID라는 여기 베리어블이 있는데 여기 PID라는 베리어블이 여기도 있고 이 아래에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PID라는 베리어블 여기는 child 프로세스는 리턴 밸류가 0으로 될 거고 여기는 리턴 밸류가 뭐냐면은 그 child 프로세스 ID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긴 child 프로세스에 ID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당연히 양수일 테니까 그러니까 요 parent 프로세스에서는 뭐가 실행이 돼요? 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child 프로세스에 의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리눅스에서 실행을 시켜 본 겁니다. 그래서 뭐 별거는 없고 여기 get PID라고 해가지고 그 자기 자신의 아이디를 콜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29137이라는 것이 지금 parent process의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get ppid라는 것이 이 parent process의 아이디를 얻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똑같겠죠. 근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파트는 이 else if 파트는 지금 child process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요거는 맨 왼쪽 그림은 이제 fork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전이죠. 그 시스템 콜 하기 전에는 메모리 그러니까 스페이스에서 이 여기만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fork라는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은 이 커널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프로세스가 두 개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예, 두 개가 생기게 되고, 여기 각각에 대해서 지금 PID라는 베리어블이 따로 있죠. 그렇죠? 근데 포크의 그 리턴 밸류가 여기서는 0이고, 그렇죠? 여기서는 29138이라는, 그러니까 그 페런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그 차일드 프로세스에, 여기 29138이 뭐냐면 지금 차일드 프로세스의 ID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요것들이 이제 두 개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각각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if랑 else if가 있으면 하나만 실행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프로세스에서는 하나가 실행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fork를 실행하게 되면 프로세스 자체가 두 개로 지금 나눠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하나씩 실행되니까, 사실은 이 if문 안에 있는 이 파트, 이 빨간색 파트, 예, 여기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파트가 그 child 프로세스 안에서, else if 파트는 이 child 프로세스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에 배울 시스템 콜은 exec, 이건 어떻게 execute 하니까 뭐 exit, 네, exit이라고 그냥 할까요? 네, 그래서 execution에서 온 건데 그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프로세스 오버레이를 하는, 네, 그 execution 하는 그 시스템 콜을 exec라고 부를까요, 그냥? 네. 자, 그래서 이거는 프로세스 오버레이, 그러니까 덮어 쓰는 거죠, 위에다가. 네, 그러니까 기존에 뭐가 있는데 그냥 그거를 위에다 덮어 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어떤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에다가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그냥 아예 덮어 써서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세스의 어떤 뭐 생성 과정을 거치지는 않고 이미 만들어진 것에다가 이제 덮어 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그 아이디의 변경이 없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의 뭐 코드, 데이터, 힙, 스택, 뭐 이런 그 섹션들 있죠. 데이터 섹션, 코드 섹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덮어 써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바로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포크에 의해서 그러니까 child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근데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parent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렇게 child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이 fork라는 명령어의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이게 그 카피가 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 parent 프로세스랑 똑같은 게 child 프로세스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fork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요 파트, 여기가 지금 이거는 똑같으니까 parent 그 프로세스랑 똑같으니까 아예 다른 거를 여기다가 위에다 빨간색을 그냥 오버레이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다른 그 프로그램을,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할 때 쓰는 게 지금 이 execution 그 family 시스템 콜입니다. 자, 그래서 그 execution exec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오버레이 시키는 그 사례를 한번 보면요. 나머지는 뭐 다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parent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fork를 이용해서 우리가 child 프로세스를 만들죠. 그리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를 다 실행한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parent 프로세스는, 그 다음에 이제 wait라는 시스템 콜로 그러니까 child 프로세스가 이제 종료하기를 이제 대기를 하는 상태죠. 그래서 종료가 되면은 그 종료가 된 child 프로세스의 그 PCB에 남겨진 그 exit 코드 또는 뭐 exit status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 자식 프로세스는 여기, 그러니까 child 프로세스는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뭐 설명을 많이 드렸고,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일단 이 fork로 만들어진 이 그 child 프로세스는 어때요? 이
parent process랑 똑같다 그랬죠. 그렇죠? 예,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완전히 만들어지려면은 일단 포크를 해가지고 카피돼서 만들고 이 child process에다가 아예 다른 거를 오버레이 시킨다라는 거죠. EXEC라는 그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아예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프로세스가 진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모 자식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그 부모가 생긴 그런 어떤 로컬 베리어블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이 자식 프로세스는 가지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오버레이를 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뒤에 예를 보면은 뭐 명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프로그램하고 뭐 상당히 유사합니다만 뭐가 하나 다르냐면 여기 execlp라는 그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child process에 오버레이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코드의 실행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 parent process밖에 없었죠. 그런데 fork라는 걸 실행을 하고 나면 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생깁니다. 여기 그러니까 fork라는 거 실행 이후에 parent process와 child process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parent process하고 이제 child process가 이제 그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부 뭐 이렇게 PID라는 베리어블이 있고, 그렇죠? 예, 전부 다 PID라는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고, 코드도 똑같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원하는 바가 아닐 때,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이 예를 들어서 이 child process에서 실행시키고 싶은 것이 어떤 뭐 ls라는 뭐 명령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execlp라는 어떤 시스템 콜을 이용을 하면은 아예 전혀 다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여기에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 child process는 이 부모 프로세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대신에 이 프로세스 아이디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프로세스의 종료와 뭐 종료 대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종료를 시키려면은 exit 이런 건 시스템 콜을 이용을 하는데 exit 함수는 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C 프로그램을 짤 때 그 맨 마지막에 꼭 exit을 뭐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 메인 함수가 끝날 때 exit이 시스템 콜이 그냥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xit을 집어넣던 안 집어넣던 간에 exit 시스템 콜은 실행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종료를 할 때 그 코드 그러니까 exit 그 스테이터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끝났냐 이거죠. 결국은 종료가 되는데 죽을 때 왜 죽었냐? 일반적으로 이게 그 0부터 255 사이의 값인데요. 그러니까 1바이트 값이죠. 근데 0이 정상적으로 끝난 거예요. 예, 정상으로 이제 끝난 거고 나머지는 그 이유는 이제 개발자가 알아서 쓰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0은 그래서 정상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 exit 그 메인 함수 우리가 C 언어 코딩할 때 뭐 exit 제로 뭐 이런 식으로 끝나면은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잘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exit 그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요. 프로그램 내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프로세스의 모든 자원이 반환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코드 섹션, 데이터 섹션, 뭐 스택 힙 이런 것들 모든 메모리 자원을 반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열어놓은 파일이나 뭐 소켓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것도 전부 다 닫습니다. 소켓은 이제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그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라면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닫아버려요. 그런데 이게 좀비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 그 프로세스에서 그러니까 웨이트 함수를 콜하지 않으면은 그냥 좀비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소스를 반환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프로세스 테이블에 그대로 이제 남아 있고 PCB에도
종료 코드를 이제 저장을 하는데 이제 좀비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exit이라는 지금 시스템 콜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parent process한테 seek child라는 신호를 전송을 해가지고 이 parent process는 어떻게 해요? 이 신호가 오면은 이제 그 자기 자식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wait라는 시스템 콜을 해가지고 왜 죽었는지, 즉 이 child process의 종료 코드를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종료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exit이라는 시스템 콜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지금 종료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프로세스가. 근데 얘가 또 자식 프로세스가 있다. 차일드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양 보낸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orphan 프로세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 자식들이 이제 고아 프로세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거는 0으로 쓴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알아서 쓰면 되는데 일단은 비정상적인 종료라고 봐도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0부터 255 사이의 숫자를 우리가 exit 코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255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255로 나눴을 때의 그 나머지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턴 마이너스 1을 하면 이제 뭐 255가 또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이 exit 코드는 0부터 255 사이의 1바이트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fork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생기죠. 그래서 이 parent 프로세스가 생기고 child 프로세스가 생깁니다. parent가 생기고 child가 생기는데 여기서 child의 경우는 요걸 실행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만들어 놨던 거, 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요거를 뭐 무슨 색깔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초록색으로,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오버레이 되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child 프로세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wait라는 시스템 콜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wait라는 시스템 콜을 사용을 해서 이 child 프로세스의 종료를 대기합니다. 그래서 child 프로세스가 끝나면은 이제 이 wait라는 지금 시스템 콜을 해놨으니까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종료되는 child 프로세스로부터 종료 코드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exit 스테이터스를 받아서 이제 좀비가 아니고 그냥 잘 끝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경우 이제 크게 여기 두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그 메인 함수가 끝날 때 아니면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이제 끝날 때 또는 뭐 exit이라는 그 시스템 콜을 이용을 해서,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 C 프로그램 짤 때 그 메인 그 중간에 이렇게 어떤 뭐 특정한 일이 일어났으면 exit해라 하면은 거기 만나서 바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상 종료되는 경우고요. 또는 이제 다른 프로세스가 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근데 어찌 됐건 종료가 되면은 그 메모리나 그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리턴된다 그랬었죠. 그 대신에 뭐 계속 나오는데 프로세스 테이블에서는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비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parent 프로세스가 wait 시스템 콜을 이용을 해서 종료 코드를 읽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exit 스테이터스를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완벽하게 제거가 된다는 얘기는 그 프로세스 테이블에서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좀비 프로세스는 이제 그 프로세스 테이블에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래서 좀비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고 이제 그 관찰하는 건데요. 뭐 간단하겠죠. fork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parent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이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parent랑 이 child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parent는
계속 실행을 하게 만들고 여기 child를 이걸 죽여버리면 되겠죠. 이걸 exit를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child를 이렇게 죽여버리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sleep 함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sleep 함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10초 동안 잠을 자고 있고, 근데 잠을 자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부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자식은 어떻게 돼요? exit 때문에 그냥 바로 끝나버리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이 child 프로세스가 이제 좀비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전에 그 child 프로세스가 좀비 프로세스가 되기 때문에 이 좀비 상태를 나타내는 뭐 Z 같은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메모리 할당량이 전혀 없는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 좀비 프로세스가 많다라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이거는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물론 뭐 메모리를 차지를 안 하니까 뭐 별 문제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그 프로세스 테이블은 차지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비 프로세스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뭔가 좀 그 코드를 깔끔하게 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그 터미네이션을 못 시킨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